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5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는 네팔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배경으로 하고 이 나라가 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히말라야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네팔로 가야 하고 네팔에서 소형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명적인데, 근데 또 사고가 났습니다. 네팔에서 승객, 승무원 72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현재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주 네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은 해당 항공기 탑승자 명단에 2사람의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생존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전, 오늘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서쪽 포카라로 향하던 네팔 예티 항공 소속 ATR 72기가 네팔 카스키 지구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수도는 카트만두고 포카라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쪽을 여행을 하려면은 포카라로 갑니다. 그 길이는 카트만두에서 비행시간은 한 30분 걸리고요. 그러니까 소형 비행기가 뜹니다.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한 130km 좀 됩니다. 카트만두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또 포카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청 대변인은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구조 헬기를 추락 현장으로 투입했으며 현재 수백 명의 구조대원들이 추락 지점을 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티 항공사 대변인은 해당 비행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는데 10명은 외국인이고 2명은 유아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보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립세비라는 이 여행 전문 사이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 랭킹을 쭉 냈는데 1등은 라이온 에어, 인도네시아, 2등이 네팔 에어라인, 그 다음에 3등이 캄 에어, 아프가니스탄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4등이 또 네팔에 또 나옵니다. 타라 에어라인. 5등이 스켓, 카자흐스탄의 스켓 항공사.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 랭킹에서 2등, 4등이 네팔입니다. 이번에 이 추락한 예티, 이 예티 항공사는 타라 항공사, 이거 위험하죠. 타라 항공사의 이 모회사입니다. 이 예티 항공사의 사고 기록을 보면은 아주 많아요. 근데 죽은 기록은 2006년에 6명이 죽고 2008년에 18명이 죽은 걸로 나오네요. 2008년에 이 사고는 루클라 공항에 착륙하다가 그랬는데, 루클라 공항은 에베레스트로 가기 위해서는 꼭 들러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주로가 있는 공항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네팔에서 있었던 이 인명사고가 난 비행기 추락이 20건이나 있었습니다. 가공할 정도로 이게 위험합니다. 이 예티 항공사는 비행기가 6대밖에 없네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가는 도착 지구가 6개 도시라고 하는데 주로 카트만두에서 작은 도시로 갑니다. 카트만두는 인구가 수백만이 되는데 네팔은 전체 인구가 한 3천만 명 됩니다. 의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도 2018년에 네팔에 가서 그때는 대한항공을 타고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전에 카트만두 공항에서 또 큰 사고가 나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던 비행기가 카트만두 공항에 착륙할 때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죽은, 한 그 몇 주 뒤에 도착하니까 찜찜하더라고요. 이 카트만두 공항 자체가 착륙하려면은 그 산속으로 가서 쭉 내려가니까 아슬아슬하게 느껴집니다. 카트만두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한 다음 날 또 아주 흐름한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는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비행하는 그 일종의 관광 비행을 했는데 그거는 한 채공 시간이 한 40분 됩니다.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그게 홀려가지고 뭐 불안한지 뭔지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그날 오후 늦게 포카라로 지금 사고가 난 이 코스입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흐려가지고 창 쪽에 탔는데 히말라야 연봉을 보지 못했습니다. 포카라에서 한 사흘 있다가 다시 올 때도 또 지금 아마 이걸 겁니다. 예티, 사고가 난 예티 에어라인 같은데 올 때도 이 안개가 끼어가지고 히말라야 연봉을, 눈 덮인 연봉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신 분들은, 히말라야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적기를 찾아간 겁니다. 이게 겨울에 히말라야 연봉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봄부터 여름 쭉 하면 한 6개월 동안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 데서는 이 연봉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역시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런 히말라야인데, 히말라야의 치명적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히말라야에 가서 그 거대한 연봉을 보면은 거기 압도당하고 그 장면이 머리에 오래 찍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갑니다. 이 알프스를 본 느낌하고 히말라야를 본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예, 근데 산의 덩치가 너무나 다르죠. 스위스에서 제일 잘생긴 봉우리를 보통 마터호른이라고 그러죠. 4,470m죠. 체르마트에서 보는 마타호른 그 절벽의 직벽이 그 노스페이스인데 한 1,000m 됩니다. 그런데 저기 포카라에서 안나푸르나를 바라보면 그게 8,000m 아닙니까? 그러니까 2배입니다. 2배. 2배인데 용적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배가 되는 거죠. 입체니까. 8배의 덩치가 큰 8,000m짜리 봉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려면 목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는 장중하고 웅장하고 저기는 신이 사는 곳이 맞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과연 저게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곳이냐? 저기는 사람이 가지 않고 신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면 또 꿈에 자꾸 히말라야 생각이 나가지고 또 갑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를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한 번 가면 계속 가보게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히말라야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 안전사고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산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공항 시설이 열악하고 또 비행기도 낡은 비행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이 산이 3,000m 이하면 산 취급도 못 받는데 접근하는 뭐 기차가 없어요. 기차도 없죠. 그 다음에 길도 제대로 닦여지지 않으니까 자연히 비행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72명이군요. 탑승자 중에서 생존자가 현재로는 4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